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이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또 과식을 하게 돼요. 하여튼 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치료할 때는 예, 안녕하세요. 약보다는 자연치유로 병을 치유하는 그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는 한의사 상형철입니다. 제가 이제 임상한 지가 한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특히 이제 요양병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입원하지 않는 방법을, 자연치유 건강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질 영양학, 이것은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2000년 이후에 그 현대 영양학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사람에 따라서 영양적인 어떤 것이 흡수율이라든가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언어인데요. 지금까지의 현대 영양학이 우리가 이제 칼로리 영양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체질 영양학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차가운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또 위장이 좋은 사람인지 또 약한 사람인지, 뭐 이런 음성 체질인지 양성 체질인지, 동서양의, 동양과 서양의 어떤 영양학을 같이 통합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언어인데요. 사람의 영양이 사람마다 흡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현대 영양학이 대체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섭취를 하면은 그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질 영양학은 사람에 따라서 먹는 것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칼로리보다는 하여튼 몸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소화기가 건강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을 보고서 식품물 구성을 좀 달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질 영양학에서 핵심, 물론 칼로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칼로리도 당연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과의 균형이나 조화나 이런 밸런스를 더 중요 여기죠. 특히 현대 영양학이 5대 영양소를 기초로 많이 해요. 5대 영양소는 다 아시잖아요. 탄지,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면 체질 영양학은 9대 영양소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탄탄지,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해서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까지, 이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칼로리의 어떤 수치보다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이 생체 리듬에 맞게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 칼로리 영양학이 아닌 체질 영양학에서 나온 이것이 이제 18대 6 간헐 단식이라든가, 밤에 야식을 금지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물은 공복에 먹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 몸의 영양학적인 것을 더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칼로리보다 훨씬 더 우리 몸의 건강을 접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하여튼 체질 영양학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같은 음식이라도 생으로 먹느냐 아니면 불에 익혀 먹느냐, 그 음식 자체의 어떤 본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음식의 그 본성,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잘 들어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음식의 본성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영양학이 가공한 거나 센 거나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데, 체질 영양학은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미를 밥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벌써 1차 가공 식품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왜 1차 가공일까요? 현미 속에 들어있는 9가지 영양소가 현미 자체에는 9가지 영양소가 그대로 다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그 9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탄탄지,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가 되겠죠. 요게 균형 있게 들어갔는데 불에 끓인 거예요, 현미밥은. 그럼 뭐가 사라지나요? 예, 비타민류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효소가 사라져요. 이 2가지가 사라진 음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그 좋다는 현미밥을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밥을 드신다면은 체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2가지를 보충할 수 있는 생채소 반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9가지 영양소가
균형과 조화 밸런스가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식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백미라든가 백밀가루, 백색의 어떤 흰설탕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가공해 가지고서 어떤 식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3차 가공 식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3차 가공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가지 영양소에서 여러 가지가 사라져요. 어떤 것들이 사라질까요? 첫 번째, 껍질을 다 벗겨서 우리가 입맛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식이섬유 사라져 버려요. 더군다나 이제 그 속에 들어 있었던 물도 사라져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화이트 케미칼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소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불균형한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암의 모기가 되고 우리가 염증의 모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현대영양학은 이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질영양학은 칼로리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 즉 9가지 영양소의 균형 있게 조화 그리고 밸런스를 가졌을 때 그때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의 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체질영양학의 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지만 너무 과하게 되거나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에 또 독소가 되는데 우리 몸에 독소가 되는 독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좀 4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 세 번째는 어떤 과로하는 이런 습관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온도하고 관련된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음식 생활 독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치료할 때는 이 음식을 해결하지 않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근본적인 원인이 음식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건 안 바꾸고 우리가 약만 갖고 그걸 치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리에도 안 맞는 거죠. 끔찍한 농담 하나 드리면 이런 농담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농담 아니에요. 가족을 일찍 죽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심플하다. 그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죽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독소가 가득한 식단 따서 주면 돼요. 그러면은 빨리 죽는 것도 있지만은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겠죠. 아프니까 이런 농담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들도 이런 원리, 음식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을 너무 많이 생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진 이 가공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특히 또 이제 막 소비가 미덕이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그래요.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야 기업은 성장하고. 많이 먹이기 위해서 기업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입맛을 조작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음식이 가장 큰 생활 독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빈곤에서 온 병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먹는 나라가 갖고 있는 빈곤병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풍요병,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풍요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2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풍요병 대표적인 것이 암이에요. 암, 당뇨, 고혈압, 비만, 심장질환, 음식의 과잉으로 인해서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구식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이렇게 먹어 제끼면서 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화라고 표현도 하고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삶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다 보니까 음식과 화가 같이 만나서 정말 또 많은 병을 만들게 되고 또 심지어는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이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또 과식을 하게 돼요. 달달한 음식들이 이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과식하게 하고 이 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입이 좋아하는 가공된 음식인데도 그게 우리가 습관화되면서 또 음식생활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걸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하여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일수록 성인병이 많아진다.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주범이라는 거죠. 많이 먹어서 이 풍요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다가요 또 영양제 막 이렇게 약
죽을 때까지 또 먹어요. 이런 기능성 식품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까지 또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먹는 것이 우리 생활 속 독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음식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자연식이거든요. 음식의 본성은 9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의 본성에 맞는 이런 건강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음식이 가장 큰 생활 독소다. 그 중에서도 점점 가공하는 음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질병은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들은 아픈 상태로 오래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음식의 생활 독소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치료의 길도 열린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